네, 반갑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4년이 끝나는, 그 즈음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수급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매수 종목들 먼저 알아볼 건데요. 신한지주, 셀트리온,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은 현대차와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또 많이들 다뤘는지, 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끼어 있어요. 근데 어제 진단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SDI와 LG화학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 먼저 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지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까지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보니까 이제 신한지주를 가장 많이 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타이거 MSCI 코리아인데, ETF는 제외하고요. 셀트리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게 자료가 길어가지고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 현대차하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인데 하이닉스는 어제 진단해드렸죠. 그래서 현대차와 HD 현대일렉트릭 진단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샀었네요. 매도는 삼성전자 무려 10조 원을 팔았습니다. 오, 많이 팔았네요. 그 다음에 LG화학, SDI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이 부분들을 누가 가져갔느냐? 개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매수는 삼성전자가 1등인데요. 한 12조 샀습니다. 12조 원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DI, LG화학 이렇게 돼 있죠. 매도는 이렇게 현대차, 바이오로직스, 두나에너빌리티 뭐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 쪽, 종목들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은행주는 어제 말씀드렸던 KB금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KB금융, 그 다음에 신한지주,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 은행주 패턴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배당주가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주가 아닌데 그럼 배당 얼마나 받아요? 얘가 2160원 주거든요. 2160원을 주는데 문제가 뭐냐? 540원씩 이미 분기배당을 다 쳤어요. 그러면은 1600원 정도 배당이 나간 거라서 이번에 500 얼마밖에 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5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4번을 합치면 4%가 넘는 배당이지만 현재 550원이죠. 550원 배당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1.1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당률이 1%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사셔봤자 1%밖에 배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배당주가, 은행주에 대해서 고배당주다 하면서 매수를 계속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배당주가 아닙니다. 물론 1년치를 다 합치면 4% 정도 나오니까 고배당주로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이제 3월 말이죠. 이 배당량이 있기 때문에 3월 말 시점으로 해서 보면은 3월 말까지 보유하게 되면 4분기와 1분기 배당을 같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한 2% 정도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2% 배당 받는다 치더라도 이거는 고배당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를 통해서 충분한 고배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배당금이 늘어난다, 뭐 밸류업이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눈에 띌 만큼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하시는 분들은 2% 배당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합치면 이제 4%, 기말 배당으로 또는 분기 배당으로 치게 되면 1%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고배당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가 들어가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뭐 환율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왜냐면 환율이 높아질수록 얘네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 자금의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환율에 대한 악재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금리까지 떨어진다. 은행주들 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밸류업이 시들시들해졌다. 네, 은행주 쪽에 좀 안 좋은 악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방어용으로 또는 뭐 1년치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겠다 그러면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자, 지지라인 때는 지금 46,000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라인 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추세가 일단은 하향세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 계속 말씀드렸죠.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거나, 그렇게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관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2,100원 정도 1년에 배당을 주는데 2,160원 주네요. 2,160원 배당을 주는데 뭐 내년에 조금 올라서 한 2,200원 준다 칩시다. 뭐 2,400원 준다 칩시다. 2,400원 배당을 준다. 그러면 지금 4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48,000원으로 계산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5%밖에 안 나옵니다. 2,400원 올라간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땡겨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400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한 가격이 한 39,0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요쯤 되면은, 배당률이 6%대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이제, 분기마다 받아먹는 게 1.5%씩. 야, 그래도 짜다. 그죠? 네, 1년 이상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배당락도 적지 않단 말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훌륭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네,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신한지주 살 바에는 뭐 사야 된다? 기업은행 사야 된다 그랬죠? 네, 기업은행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제 생각에는, 네, 별로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긴 있어요. 얘는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배당금은 얘도 분기배당으로 600원씩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1,800원 진행이 된 건데 3,500원짜리 배당을 줍니다. 얘는 3,500원 배당이에요. 그래서 1,800원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1,700원쯤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나쁘지 않죠.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만약에 1,700원 배당이다. 그러면 57,000원이잖아요. 57,600원 이렇게 치면 배당률이 2.9% 거의 3%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쁘지 않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1분기 배당금 600원까지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거의 일정했던 것 같아요. 3,000원대 뭐 3,300원, 3,400원 이렇게 일정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600원을 더한다. 네, 1,700원 더하기 600원은 2,300원. 2,300원 나누기 현재 57,600원이다. 그러면 얘는 배당금이 그래도 한 4%좀 나오니까 이번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네, 이거보다 높은 배당 주는 거 많아요. 그 다음에 가격대도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지만이 이것도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응 들어가기는 조금은 저는 네,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한지주고 하나금융지주고 우리금융지주고 KB금융이고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매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방어주적으로 갖고 있다라면 상관없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일 것 같아요. 매수하시려면 뭘 사야 된다? 기업은행이 좋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래, 셀트리온 살래, 그러면 전 셀트리온 살 것 같아요. 얘는 주식 배당도 꾸준하게 줬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현금 배당 같은 경우도 주는 모습이고요. 이거 기말에 몰아주죠. 그래서 540원 주는데 배당금은 별 생각하지 마세요. 540원 배당이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0. 몇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배당은 의미가 없고요. 얘는 배당락일 때마다 항상 뭐가 있었냐면 배당락 때마다 주가가 떨어져요. 네. 그 배당락이 이렇게 있죠. 이미 이번 해버렸네요. 그래서 4.49.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12월 결산이었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죠. 얘는 주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주면서 다음번에 묵혀두면은 또 그 주식에서 또 발생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배당 같은 경우들은 얘가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추세 지지 같은 경우도 이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뭐 실적이 지금 좀 잘 안 나온다는 느낌은 좀 있긴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지점이 나오려면은 그래도
뭐 이런 바이오나 이런 쪽에 도움도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당락이 지나가고 나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리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게 지금 이평선 돌파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매수도 나쁘지 않고 보유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신한지주와 셀트리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한지주는 좀 별로지만 셀트리온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좀 넘어가서 볼까요? 네, 외국인들은 뭘 했어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산 주식은 현대차가 있었죠. 네,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기아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쪽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같은 측면을 한번 봤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이 15조 원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15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배당금을 좀 많이 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배당금이 12,800원, 내년에는 13,500원, 그 다음에 13,800원 이렇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뭐 큰 폭으로 뛰는 건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거고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뛴 거죠. 여기다가 밸류업 같은 부분이 조금만 더 장착이 된다면 더 많이 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면 현대차 분위기 나쁘지 않겠죠.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가면 일단은 뭐 네, 주가가 또 다 내려온 상태잖아요. 다 내려온 상태고 제가 이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가가 말이죠. 강하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간 데다가 그 밸류업까지 같이 붙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 종목 진단 해드릴 때 목표 주가 30만원으로 예상을 해드렸어요. 30만원. 그래서 30만원에서 500원 모자랐거든요. 500원 모자라서 이거 뭐 도달이 됐다 안 됐다 뭐 논란이 많지만 네, 일단은 도달했다고 보고요. 네, 도달했어요. 30만원 도달을 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30만원이 끝이 아니라 원래는 더 갔어야 되죠. 근데 이 하반기 들어가면서 주가가 밀리면서 떨어진 부분이라서 지금 이때 못 이룬 꿈을 다시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추세 라인에서 지지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평선만 돌파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23만원 정도 돌아서면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매물대도 있죠. 네, 26만원까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26만원을 궁극적으로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려면은 시장 지표가 2600포인트는 가져야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고환율이라든지 자동차 팔아먹는 거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동차 쪽은 일단은 상승한 부분들을 반납하면서 수익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또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 포인트 또 가져가셔도 괜찮겠죠. 대신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고 저점이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잘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네, 배당도 받으시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3월 기준입니다. 네, 기준이 지금 얘는 2월 달이었네요. 네, 2월 달에 배당량이 있었으니까 2월 기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네, 그 전에 한번 뛰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잡아야 되겠죠. 보통 이제 1월 달 수준에서 주가가 좀 눌러서 진행되니까 그 타이밍을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네, 하이닉스 어제 진단해드렸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야, 이거 안 빠지네요. 이 전력 관련주들이 저는 좀 일찌감치 팔아먹었죠. 근데 그것도 100%짜리를 100% 해먹고 거기서 또다시 100% 나가서 또 한 번 더 해먹고 완전 다 팔아먹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제 전력 설비나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라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뭐 배당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올해 거의 한 2,000원 정도 준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2,000원이면 한 0.5%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건 아닙니다만 배당금도 많이 뛰었어요. 거의 2배씩 뛰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2,300원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배당금을 보고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이미 분기 배당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말에 우리가 받을 만한 그 배당금은 시가 대비해서 한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배당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성장하는 패턴에서의 주가 상승인 거죠. 자, 추세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흐름이 계속 좋습니다. 물론 고평가됐다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올라왔거든요. 너무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한 10배 이상 뭐 저 밑에서 치면은 네, 어마어마한 수치로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조건 고평가다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만큼 따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과연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거나 뭐 데이터 센터가 됐을 때 진행이 되더라도 이러한 기업의 어떤 성장 부분들을 실적이 그만큼 네 받침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인데 실제로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흐름도 좋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조금 걱정하실 것은 무엇이냐? 현재 시가총액이 조금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약간 부담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AI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게 바로 이런 전력주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배당을 바라보고 대응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배당 대응 포인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지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60일선 기준 삼으셔야 되는데 조정 들어왔다 나갈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죠. 바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꼭 사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분할로 조금 사보고 상황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도 괜찮고 보유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다라는 것은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까지 다 봤죠? 자, 이제 기관 쪽 볼게요. 개인 쪽 볼게요.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SDI고 LG화학이거든요. 둘 다 지금 배터리죠. 둘 다 배터리인데 배터리 저는 지금 좋게 안 봅니다. 뭐 계속 안 좋게 보고 있었고 예전에도 여기 매도 의견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의 그 직전 고점 넘지 못하는 그런 조금 변형된 형태의 어떤 쌍봉을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요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여기 24만 3만원쯤 됐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업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요 그 전에 있었던 추세 하단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즉 20만원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현재 시점 대비해서 뭐 한 20-30% 더 빠지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위쪽에 지금 80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20만원까지 오면 4분의 1 토막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기차나 배터리나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판단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SDI든 네, LG화학이든 매도 의견 일단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뭐 LG화학 또 마찬가지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어차피 계속 매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냥 매도하시고 네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LG화학 볼게요. LG화학 개인들은 2차전지를 네, 매우 좋아하네요. 하반기에도 그렇게 매수를 계속 했단 말인가? 하반기도 잠깐만 봐볼게요.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한번 볼게요. 개인들이, 여기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군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산 거네. 실제적으로는 상반기에 가장 많이 산 거고, 그러면 상반기에 샀으면, 무지하게 빠졌네요. 그죠? 상반기에 샀다면.
야, 이거 SDI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지하게 네, 조정이 좀 나와버린 상태가 돼버렸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버리네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반기에 이렇게 네, 사버린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네, 이거는 아닌다 라고 생각이 일단 들 것 같습니다만, 개인들이 또 물린 상태에서 팔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끌려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안 팔고 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샀던 거에서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지금은 답이 없겠죠. 네. 근데 지금도 답이 없어요. 계속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네, 이거 지금 LG에너솔루션 분사하고 나서 굉장히 신뢰도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회사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주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다 막아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요거 지금 업황의 부진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 가고 있고요. 이 케미칼류 쪽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배터리만 적용되는 부분보다도 더 나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지선대를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겠죠. 저는 매도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단기적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럴 때 공략하는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이 대응하시는 구간들이고, 이미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론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반등할 때 배터리가 올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2차전지가 네, 물갈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이 새로운 주도주들이 탄생했을 때 얘네들은 역사의 뒤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전기차 시대가 오겠죠. 근데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주가가 너무나 많이 내려버리게 되면 그게 또 하찮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흐름에 어떤 같이 합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세가 좀 나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하고 교체로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살 것도 별로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현금화 시켜뒀다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겼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LG화학을 사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매도해놓고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LG화학이고 SDI고 네,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은 저거죠.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 야, 뭐 2차전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입니다. 물론 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아직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엔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관련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서 물타기 한다고 더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개인들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었던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매도를 잘 안 해버렸다면, 수익 실현 안 하고 계속 끌려 내려오고 추가 매도 더 해버렸다면 오히려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올 한 해 동안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신한지주와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와 HD, 현대일렉트릭, 개인들은 삼성 SDI, LG화학 이런 순서로 네, 좀 알아봤습니다. 자, 1년을 준비하는 네,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휴일 잘 보내시고 푹 쉬시면서 네, 한 해 동안의 어떤 매매를 좀 돌아보시고 잘못된 거는 수정하고 잘된 것은 다시 장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투자로 네,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마지막 네, 거래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 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네, 내일의 태양을 보면서 네, 또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태양을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또 하루 남아있는 거 열심히 또 싸울 준비를 하자고요. 푹 쉬시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